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을 교실에서 적용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과 교사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또 학급 아이들에게는 또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번 적용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터골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 또 아이들과 만나는 일상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는 교사 임현철입니다. 아이들과 일상을 남기려고 남기는 게 아니고 원래 저는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글을 쓰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됐고요. 글은 저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교사로 있다 보니까 학급 아이들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없고 또 그때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 감정에 남아있거나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학급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게 축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아이들과 일상 중에서 굉장히 꼭 남기고 싶은 그런 추억 같은 일들도 있고요. 또 쓰라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글로 쓰다 보면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왜 그랬는지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건 무엇이었는지 이런 데 큰 도움을 받아서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심이 있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었고 사실 처음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그냥 뭐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진 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진행을 하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실천해보고 사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을 교실에서 적용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과 교사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또 학급 아이들에게는 또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철학이 아니라 좀 이건 삶으로 또 교실에서 운영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요. 꼭 철학이 있는 것보다는 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기 전에는 제가 교실에서 재판장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교사로서 굉장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혼자 그런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 책임을 우리 반 아이들과 공동으로 나눠 가지면서 저희가 가진 책임감을 조금 줄일 수 있었고 또 학급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 책임감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학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사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 모든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 가면서 그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을 꿈꾸게 될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급을 처음에 운영하다 보면 학급이 기울어진 운동장일 때가 많거든요.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들 또 힘께나 쓰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학급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고 교사는 거기에
또 이용하거나 편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깨고 싶었고, 그러려면 학급에서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자기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에서 그거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처음 시작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서클을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1년 동안 이제 저와 함께 아이들이 지내게 되면 그것이 일반화되고, 또 모든 아이들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당연시 여겨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학급에서 교사가 한 명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받아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지금은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육적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급에서 항상 불편한 아이들은 있는데요. 이제 불편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일단 힘이 센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급을 자신의 의도대로 열원화시켜서 끌고 가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아이들 중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폭발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불편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특수학급 아이들이 있어서 저의 이제 교육적 한계를 넘어서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몇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친구 관계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을 좀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불편한 아이들이라고 교사가 먼저 판단을 내리고 만나면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 교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좀 편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와 상황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또 배워온 문화적 원인도 있거든요. 근데 교사가 그 아이들 삶을 살았다면 교사도 똑같이 행동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불편한 아이들이라고 대상화시키는 순간 어쩌면 교사의 훈육은 거기서 딱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리고 저 아이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한 아이들이 그냥 불편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아이들로 여기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아이들은 경계심을 좀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대상화시키지 않는구나,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또는 선입견을 갖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을 일단 갖게 되면요, 아이들과 대화할 여지가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방법이 이렇게 스며들거나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사가 아이들을 어떤 판단하거나 대상화하거나 불편한 아이들로 선입견을 먼저 가져버리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교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 만나면 꼭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 일단 우리 반은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똑같은 말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학급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은 틀리지 않는다. 감정은 다 받아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감정이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해줘서 아이들이 친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우리는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고, 또 100m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30m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두가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맞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정진 소장님하고 평화로운 상상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상상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학급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그런 교육적 방법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급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사가 먼저 실천하고 경험해 보면서 교사가 먼저 위로받고 또 서로 함께 지지해주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교사가 교실을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아이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또 협력적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단지 프로그램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그냥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도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여서 교사의 삶은 괜찮은지, 나는 회복적인지, 나는 평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로 접근을 하시면 또 교사가 이해한 만큼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